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열여덟 번째 이야기. 중축이 부러진 역사. 덕없이 세운 나라. 무엇 때문에 순환인가? 두말할 것 없이 그 다하지 못한 책임 때문이요, 그 잃어버린 정신 때문이다. 이조 한대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축이 부러진 역사다. 축이 부러진 수레가 어찌 나갈 수 있을까? 정신도 없이, 국민 이상도 없이 수레에 바퀴 같은 모든 제도 조직이 있다 한들 어떻게 역사의 진행이 있을 수 있을까? 수레의 가장 중요한 것이 축이듯이 역사의 가장 요긴한 것도 민족 정신이요 국민 이상이다. 중축 없는 바퀴를 밀면 밀수록 더 어지러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듯이 역사도 정신이 빠지면 아무리 정치를 하고 모든 문화 활동을 하여도 어지러울 뿐이다. 그러므로 순환이다. 하필이면 이조에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당파 싸움이 그리도 많은가? 하필 이조에는 외국이 쳐들어옴이 그리도 많은가? 하필 이조의 종교와 학문만이 폐해가 많은가? 이 모든 것은 중축 혹은 등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우리는 위에서 이성계가 이기고 취영이 패할 때에 이상주의가 죽고 현실주의가 이겼다고 하였지만 이상주의의 귀함은 반드시 그 이상이 실현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별이 반드시 붙잡혀서 기린도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이상도 반드시 거기 도달이 되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따라가도 따라가도 잡을 수 없는 별이기 때문에 영원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요. 힘써도 힘써도 그대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다. 별이 주는 것은 방향인데 확실한 방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무한히 높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도 인생의 방향을 주는 것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될수록 높고 멀어야 한다. 현실에 낮고 가까운 것보다 이상의 높고 먼 것을 따르려는 그 정신, 그 기계가 민족을 살린다. 인생은 정신에 있고 기계에 산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상에 살려는 정신과 보람에 살려는 기계, 이 둘을 제하여 보라. 남는 것은 축 부러진 수레와 마루뽀 꺾인 집뿐이 아닌가. 그런데 이성계는 그것 없이 나라를 세웠다. 그가 나라를 세웠다고는 하나 결코 덕으로 된 것도 아니요 참 의미의 혁명으로 된 것도 아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이것을 증명한다. 시알이란 언제나 공정한 비판을 한다. 가진 것도 세력도 학문도 없으니 공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해의 달램에 속기 쉬우므로 역사상에 남은 민중의 행동은 공정치 못하고 잘못된 것이 많으나 옳고 그르고의 판단만은 늘 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설로 내려온다. 전설은 역사도 아니요 전기도 아니다. 전설은 사적과 역사, 전기에 대한 일종의 보충이요 고침이요 반대다. 전설은 민중의 것이다. 소유도 지위도 없고 다스림과 억누름만 받는 민중은 신화 전설 없이는 못 산다. 저들은 혹은 사랑방에서 혹은 느티나무 밑에서 혹은 술집에서 떠들어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풀지 못하였던 분을 풀고 뜻두고 못 이루었던 소원을 이루어 본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늘 참이 있다. 전설은 반드시 겉으로 나타난 사실일 필요는 없다. 이따금 엉터리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나 동정할 놈을 동정하고 미워할 놈을 미워하는 판단만은 잘못하지 않는다. 야사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서로 판단이 잘못된 것이 있다 하여도 관계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판단받는 일이나 개인 혹은 몇 사람이 아니고 그 판단하는 그 민중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를 따라 압록강에서 돌아와 고려를 멸하고 그 다스림 밑에서 사는 사람들도 양심에서 나오는 그에 대한 판단만은 어길 수 없다. 굴복한 것은 민중임이 틀림없지만 굴복 아니하고 전설을 만들어내는 것은 역사적 씨알이다. 그것이 장차 역사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이성계에 대한 전설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그의 덕을 찬양한 것은 별로 듣지 못한다. 힘이 세서 손으로 싸우는 황소를 떼어놓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활이 백발백중이었다는 말이 있으며 계교가 많아 똑같은 유짝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치라 한 다음 이두란의 집을 빼앗던 그것이 함흥본궁이란 말이 있고 미리미리 꾀를 잘 써서 고려 왕신혜를 모두 실어 물속에 넣어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두터운 덕이 있고 어그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동명왕, 혁거세, 온조, 왕건까지도 관인대도 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이 태조에게서는 그것을 볼 수 없다. 최영이 인물이었던 까닭도 있겠지만 그가 죽음에 촌 여자나 소먹이 아이들까지도 슬퍼하였다는 것을 보면 대개 그 민중이 태조의 반란에 대해 그리 찬성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우왕을 내쫓는데 그가 말에 앉아서 오늘은 날도 이미 저물었는데 하고 슬피 호소하는데 좌우가 모두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듣고는 한 나라를 세운다는 사람으로서의 이성계를 위하여 이다지도 하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한계 군인이요 꾀의 사람이요 야심의 사람일지는 몰라도 덕의 사람, 의의 사람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나라를 세우면 덕망으로 된 것도 아니요 정의감에 호소하여서 된 혁명도 아니다. 폭력으로 된 것이요 꾀와 수단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함은 그의 공을 무시하거나 그의 인물됨을 깎아내리기 위한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의 덕이 있고 없고는 말할 것도 없이 적어도 고려 마지막 어지러워질 대로 어지러워진 정치를 수습하고 비록 한때나마 사회에 어느 정도 세기운을 넣어준 공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우리 말하는 것은 개인 이성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민족의 대표자로서의 인물에 있다. 인망으로 되었거나 억지로 되었거나 그때 민족의 대표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대로가 역사다. 덕없이 임금이 되었다면 그 백성의 뜻이 떨어졌다는 말이요. 야심가가 통치자가 되었다면 그 사회 양심이 그만큼 마비되었다는 말이다. 아무리 열리지 못한 옛날에라도 나라를 세우는 것은 개인의 힘이나 꾀로만은 되지 않는다. 민족이 허락하고 시대가 도와야 된다. 야심과 꾀로 임금의 자리를 얻었다면 그 조정에 충의의 샘 근원이 말랐다는 말이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물론 고려 마지막에도 일부 절개 높은 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직도 개성에는 부조현이 있고 두문동이 있어 이 태조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사회를 움직일 만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두문동은 두문동으로 그쳤다. 민족 운명에 관계되는 일에 대하여서 책임자는 언제나 민족 그 자체, 씨알 그 전체다. 그때 한국 사람은 이미 민족적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년은 중축이 부러진 역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말미암은 깊은 원인이 있어서 된 것이다.
함흥차사. 중축이 부러진 역사. 그것이 옳은 궤도를 밟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리가 없다. 500년 동안의 일은 그저 어긋남이요, 거꾸로짐이요, 깨짐이다. 당초부터 이소사대를 표어로 삼고 된 구차한 건국인지라 구차하지 않은 것이 없다. 내 나라를 가지고도 남에게 주었다가 다시 빌려받기에 힘이 들었고, 내 스스로 된 임금이건만 남의 승인을 얻기에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면서도 두세 임금과 신하를 내놓고는 분해하지도 아쉬워하지도 않고 멍청하게 있었다. 나라 시초부터 상서롭지 못한 일이 궁중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이로 세운 나라의 장래를 미리 나타내는 서곡이었다. 태조의 아들이 여럿이었는데 그들 사이에 임금자리 다툼이 생겨 천하의 눈은 이 무서운 인과의 법칙을 보아라 하는 듯이 서울 장안에 서로 군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서로서로의 목에 칼을 꽂고 말았다. 태조는 슬프고 아프고 분함을 못 이겨 함흥으로 내려가서 오지 않고, 그래서 함흥차사의 이야기까지 생겼지만 그의 만년은 실로 불행한 것이었다. 함흥차사의 길이야말로 그때 민족이 가는 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 끝에라도 자기가 이날까지 얼마나 많은 형과 아우를 서로 싸움을 붙여 죽이고 얼마나 많은 처나 아비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가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다. 그것도 못하였다면 입술에 올려 말할 것도 못 된다. 젊어서 활만 쏘지 말고 맹자 첫 장이라도 읽어보았더라면 그렇게는 아니 되었지. 왕은 어찌하여 이 말씀하십니까? 그저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아래 위가 다 이만 서로 다투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는 마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그 끔찍한 싸움의 원인은 일부 다처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조가 잘못해서만도 아니고 실로 최도통의 목이 떨어지고 정포운의 머리가 부서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다. 왕자의 싸움은 결코 이성계의 집안 싸움만이 아니다. 일이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그 뒤에 그것을 빚어내는 명리배가 반드시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 명리배는 성계 스스로가 아들보다 더 귀히 여겨 모아들인 것이요, 그 불탈불염의 철학은 자기 스스로 앞장서가며 가르친 것이 아닌가. 우왕을 내쫓고 자기가 들어앉을 때 옆에서 만세를 부르는 놈들이 너는 자기 앉은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몰랐을까? 최영의 목을 잘랐을 때 그것이 거기 서 울고 있는 아이들더러 이 다음 내 아들의 목을 이렇게 잘라라 함인 줄을 몰랐던가.